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청송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계절마다 산천초목이 옷을 갈아입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대로 학식 높은 선비들을 배출하기로 유명한 유서 깊은 최참판댁 기와집이 위엄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담벼락의 기와가 군데군데 깨지고 빛바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집 대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기품만큼은 마을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시절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기와집 안에는 설아라고 불리는 어여쁜 규수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고운 심성과 빼어난 미모는 물론이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여 온 마을에 칭찬이 자자한 처녀였습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아픈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며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으며, 오직 홀로 남으신 아버지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만을 위해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평소 지병을 앓고 계시던 설아의 아버지는 자신의 기력이 다했음을 직감하고는 깊은 밤중에 설아를 조용히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떨리는 방 안에서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딸의 고운 손을 꼭 잡더니 마을 입구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 덕칠과 혼인을 하라는 충격적인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아버지는 단호한 눈빛으로 이 혼인만이 너와 이 집안을 살릴 길이라며 거듭 강조하셨고, 결국 설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거역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마을에는 최참판댁 규수가 동네 거지와 혼례를 올린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질하며 설아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귀한 양반가의 여식이 어찌 저런 비천한 자와 짝을 이룰 수 있느냐며 혀를 찼고, 어떤 이들은 설아가 부친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주변의 시선이나 모진 말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묵묵히 혼례를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덕칠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언제부터인가 이 마을에 나타나 다 허물어져 가는 오두막도 아닌 길거리 느티나무 아래에서 가마니를 덮고 잠을 청하던 이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행색은 때가 꼬주의 죄악에 묻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었으나, 가끔씩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면 그 깊고 맑은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슬픔과 고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돌팔매질하며 놀려대기도 했지만 덕칠은 그저 허허 웃어넘길 뿐이었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얻어먹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사무제를 마친 후 차가운 바람이 부는 마을 입구로 발걸음을 옮겨 느티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덕칠을 직접 찾아가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땅바닥을 보고 있던 덕칠은 고운 비단신을 신은 설아가 다가오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당신과 혼례를 치르고자 하니 부디 저와 함께 집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덕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으나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같은 천한 것에게 과분한 제안이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덕칠은 설아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 조촐하다 못해 쓸쓸하기까지 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는데 증인이라곤 오직 하늘의 비웃음과 달빛뿐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없고 흥겨운 풍악 소리도 들리지 않는 마당에서 두 사람은 정갈한 물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절을 올리며 평생을 함께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비록 남편의 행색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가 보여주는 의외의 정중한 몸가짐과 차분한 말투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이 되자 낡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설아는 수줍음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새 신랑이 된 덕칠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덕칠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더니 부인께서는 어찌하여 나 같은 거지와 혼인하라는 부친의 명을 따르셨냐고 물었고 설아는 아버님은 평생 헛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니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덕칠은 그녀의 대답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 또한 부인의 고결한 뜻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친 손으로 설아의 가느다란 손등을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은 다시 시끄러워졌는데 최참판댁의 규수가 정말로 거지와 첫날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설아를 모욕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명문가 규수가 몸을 망쳤으니 이제 저 집구석도 다 끝난 일이라며 비웃었고 사내들은 덕칠이 무슨 요술이라도 부려 그녀를 홀린 것이 아니냐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런 소문들에 귀를 닫고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껏 밥을 지어 덕칠에게 대접했으며 남편의 더러워진 옷을 정성껏 빨아말리고 그를 집안의 주인으로 극진히 대우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덕칠은 비록 집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낮에는 집안에 머물며 장작을 패거나 마당을 쓸고 틈틈이 설아를 도와 집안일의 잦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는 거친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설아가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얼른 다가와 대신 들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런 덕칠의 모습을 보며 그가 단순히 구걸하며 연명하던 거지가 아니라 무언가 배움이 깊고 예의를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점차 남편에 대한 연민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설아는 광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집안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덕칠이 나무를 패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의 도끼질 한 번 한 번에는 범상치 않은 힘과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검을 휘두르듯 정확하고 절도 있는 동작을 보며 설아는 가슴속에 일렁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묻기보다는 남편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으며 그가 땀을 흘리고 나면 언제나 시원한 물 한 사발을 준비해 정성스럽게 건네주며 미소로 화답하곤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매서워지던 날 설아는 남편의 해진 옷이 마음에 걸려 밤늦게까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그의 겉옷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덕칠은 방 안에서 책이라도 읽는 듯 조용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문득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며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만 언젠가는 아버님의 깊은 뜻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들어 설아의 눈을 깊게 응시하더니
부인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약속했고 그 순간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설아의 집만큼은 두 사람의 정성으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담벼락 아래에는 어느덧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추운 겨울을 견뎌낼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고 덕칠 또한 설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예전의 거지 행색은 온데간데 없이 점차 단정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보며 흉을 보았지만 설아와 덕칠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감하지 못한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니 마을 건너편에 살던 욕심 많은 육촌 친척인 최만식이 설아의 집안 재산과 땅을 가로채기 위해 서서히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갔습니다. 최만식은 설아가 거지와 혼인했다는 사실을 구실 삼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집안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고 조만간 관가에 고발하여 집을 비우게 만들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설아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에 휩싸였으나 덕칠은 오히려 침착한 모습으로 설아를 다독이며 세상에는 진실보다 힘이 센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설아는 가끔 꿈속에서 아버지를 뵙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너의 선택이 옳았으니 끝까지 남편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남기셨고 설아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비록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덕칠의 듬직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엄과 평온함 때문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곤 했으며 남편을 위해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그런 설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가끔은 설아를 위해 산바람을 뚫고 귀한 약초를 캐오거나 택감을 넉넉히 준비해 두는 등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덧 마을 곳곳에는 눈꽃이 하얗게 내려앉아 세상이 온통 은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설아의 마음속에는 다가올 최만식의 위협 때문에 차가운 얼음장이 박힌 듯 시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뛰어노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면 설아는 잠시 시름을 잊고 남편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 고요함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덕칠은 설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눈 덮인 마당을 함께 걸으며 발자국이 나란히 찍히는 것을 보여주더니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라며 그녀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범한 거지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더해갔으며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멸시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정성껏 수선해준 손바지를 입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갔고 비록 거지의 아내라 불릴지언정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의 아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덕칠은 그런 설아를 바라보며 가끔씩 알 수 없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 그것은 고마움인지 아니면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한 미안함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무관심으로 변해갔지만 최만식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아의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는 조만간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최만식은 밤마다 설아의 집 근처를 서성이며
덕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가 혹시라도 수상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았으나 덕칠은 언제나 성실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최만식의 방해 공작이 거세질수록 두 사람의 유대감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깊고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추위가 절정에 달한 어느 날 밤, 설아는 남편의 방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글 읽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거지 덕칠이 아닌 고귀한 선비의 자세로 앉아 무언가를 암송하는 덕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여벌굴은 조각처럼 날카롭고 위엄이 넘쳤으며 그가 읊조리는 문장들은 왕실이나 궁궐에서나 쓰일 법한 귀하고 어려운 말들이었기에 설하는 심장이 참을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왜 죽기 전에 그토록 간절하게 그와의 혼인을 유언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지난밤에 보았던 일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공손해졌고 덕칠 또한 설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감지했는지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낡은 기와집 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 어느 부잣집의 것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마을의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는 최만식이 부하들을 이끌고 설아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가짜 빈문서와 강제로 집을 빼앗겠다는 서류가 들려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만식의 위협적인 행차를 보며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수군거렸고 일부 동정심 많은 노인들은 설아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만식의 앞길을 막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아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함성 소리와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곁에 서 있는 덕칠의 단단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히 마당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냘픈 교수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안주인이자 남편의 동반자로서 자신의 집과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최만식의 무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만식은 대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와 설아를 향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옆에 서 있는 덕칠을 보며 거지 새끼가 감히 어디서 양반 행세를 하느냐며 채찍을 휘두르려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설아는 온몸을 던져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집은 아버님의 유산이며 우리 부부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니 절대로 비켜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때 덕칠은 설아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앞으로 걸어 나왔고 그의 눈빛은 평소의 유순함은 간데 없이 마치 호랑이와 같은 안광을 내뿜으며 최만식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 전체에는 알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이 감돌았고 큰 소리를 치던 최만식과 그의 부하들은 덕칠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덕칠의 위험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존재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긍지를 느꼈고 이제 곧 이 모든 오해와 시련이 끝날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에서 나오는 온기는 그 어떤 추위도 녹일 만큼 강렬했으며 이제 청송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일부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최만식은 마당 한가운데서 가래침을 내뱉으며 설아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의 뒤에 선 장정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네 아비가 죽더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며 어찌 저런 더러운 거지놈을 안방에 들여 가문의 명예를 똥칠할 수 있느냐고 소리를 높여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당당히 맞서려 했지만 최만식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와 무도한 언행 앞에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으며 남편 덕칠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최참판댁의 몰락을 구경거리 삼아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는 설아가 불쌍하다고 혀를 찼으나 대다수는 명문가, 교수가 거지를 택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설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가문의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설아가 가진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거지놈을 관가에 넘겨 뼈도 못 추리게 하겠다며 협박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설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최만식을 향해 이 집은 아버님이 정당하게 물려주신 유산이며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니 당장 이 거룩한 마당에서 발을 치우라고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내 아비가 살아생전 나에게 빌린 돈이 산더미 같은데 어찌 증거도 없이 내 집이라 우기느냐며 품 안에서 누렇게 바른 가짜 빈문서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긴장감 속에서 덕칠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돋아나 있었고 눈빛은 최만식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덕칠의 눈빛과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오싹한 기운을 느꼈으나 곧바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지 주제에 눈깔만 살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덕칠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으나 덕칠은 가볍게 몸을 피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날렵한 움직임에 잠시 술렁거렸고 최만식은 헛방을 친 민망함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장정들에게 당장 저 거지놈을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누구든 내 남편의 몸에 손을 대는 자는 내가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그 기세의 장정들도 잠시 주춤하며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 유모 김씨가 천천히 걸어나와 설아의 곁에 섰는데 그녀는 이 집안에서 대를 이어 모셔온 충직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유모는 최만식을 향해 양반의 도리도 모르는 자가 감히 주인의 앞마당에서 패악질을 부리느냐며 꾸짖었고 최만식은 늙은이는 빠지라며 코방귀를 뀌었으나 유모의 서슬퍼런 눈빛에 조금은 기가 꺾인 듯 보였습니다. 유모는 설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아가야 진실은 가려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 저들의 무도함에 마음을 다치지 말라고 조용히 위로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최만식 일행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3일 뒤에 다시 오겠다며 물러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설아는 마당에 주저앉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워 가슴을 쳤습니다. 덕칠은 그런 설아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더러워진 옷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부인 때문에 이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기분이라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진심을 보며 고개를 저었고 우리는 부부이니 어떤 고난도 함께 견뎌야 한다며 오히려 남편을 다독였으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시장에서는 설아의 집안 소식이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최만식이 조만간 그 집을 차지할 것이라며 설아와 거지 남편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내기를 걸기까지 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설아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럴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거지 마누라라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설아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모김 씨는 설아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는데, 유모의 눈에는 설아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무언가 깊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설아에게 아씨 저 덕칠이라는 사내를 단순히 거지로만 보지 마시고 그의 손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라고 말하며, 그 손은 평생 구걸이나 하던 사람의 손이 아니라 붓을 잡거나 칼을 휘두르던 귀한 분의 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아는 유모의 말에 깜짝 놀라며 남편의 손을 떠올려 보았고, 확실히 그의 손가락은 길고 곧으며 마디가 단단하여 예사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구심이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말을 이어가며 용은 개천에 잠시 머물러도 그 비늘을 숨길 수 없는 법이며, 덕칠 서방님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는 왕실의 법도가 느껴진다고 말하며 부디 끝까지 그를 믿고 보필하라는 신신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유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가슴속에 등불을 켜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지켜줘야 할 소중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모의 조언 덕분에 최만식의 위협과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마음의 기둥을 세울 수 있었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덕칠은 밤마다 마당 뒤편의 숲으로 나가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어딘가로 서신을 보내는 듯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지만, 설아는 유모의 말을 떠올리며 남편을 감시하거나 추궁하는 대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발을 씻겨 주었고, 그가 읽는 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지만 남편의 머리맡에 항상 깨끗한 옷을 두어 그가 품위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설아의 이런 세심하고 깊은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보였으며, 가끔은 설아를 향해 부인 같은 분을 만난 것은 제 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며 수줍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만식은 설아의 집을 빼앗기 위해 마을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설아의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했다는 가짜 토지 양도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하며 본격적인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는 설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최만식은 이번 기회에 청송 마을의 모든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설아뿐만 아니라 그녀를 돕는 유모와 덕칠까지도 모두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최만식의 악행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의 권력과 재력이 두려워 누구 하나 설아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해주지 못하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씻다가 마을 노인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건넨 쪽지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오늘 밤 최만식이 사람들을 이끌고 집을 습격할 것이니 몸을 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남편 덕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덕칠은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설아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덕칠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나약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적을 제압하려는 장수의 위엄과 왕족다운 기품이 서려 있어 설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모 김씨는 집안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설아를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게 한 뒤 자신은 몽둥이를 들고 마당을 지키려 했으나 덕칠은 유모를 만류하며 이제부터는 제가 이 집의 주인으로서 앞장설 테니 부인과 함께 안에 계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투는 거지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에 익숙한 지배자의 목소리였고 유모는 그 위험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예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아는 문틈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등에 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과 그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운명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만식은 횃불을 든 장정 수십 명을 이끌고 설아의 집 대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으며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취한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고 당장 모든 문서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횃불의 불빛을 보며 최참판되게 큰일이 났음을 직감하고 하나둘씩 대문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긴장감은 청송마을의 밤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에 단정하게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덕칠의 모습은 평소와는 너무도 달라 최만식과 장정들은 잠시 멈칫하며 그 기세에 눌려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습니다. 덕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만식을 향해 너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니 더 이상의 만행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고 최만식은 미친 거지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며 장정들에게 당장 저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장정들이 다가서려 하는 순간 덕칠이 품 안에서 작은 금패 하나를 꺼내 달빛에 비추자 그 찬란한 빛에 모두의 눈이 멀 지경이었으며 장정들은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최만식은 그것이 가짜라고 우기며 발악을 했으나 덕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더 이상 거지의 행색에 가려지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고 마당에는 신성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설아는 안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남편의 정체가 단순한 양반 이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유모 김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주인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직감하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거지 덕칠이 사실은 고귀한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횃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식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며 덕칠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곧 왕실의 명을 받은 전령들이 도착할 것이니 그때까지 너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횃불을 든 기사들이 마을 어귀를 지나 설아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만식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도망치려 했으나 덕칠의 기운에 눌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혼인을 고집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남편을 믿으라고 하셨는지 모든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남편의 곁에 섰고 덕칠은 설아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부인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오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날 밤 청송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최참판댁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반전은 평생 잊지 못할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될 서막이
올랐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의 부하들은 이미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으며 마을의 이방조차 최만식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덕칠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추태를 보였으니 권력의 무상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비록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닥칠지 알 수 없으나 남편과 함께라면 그 어떤 험난한 길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모 김 씨는 마당의 먼지를 털어내고 정성껏 자리를 마련하며 이제 곧 도착할 고귀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고 마을 안악들도 어느새 태도를 바꾸어 설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려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설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덕칠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며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러한 것이니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자고 설아를 다독이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남편이 더욱 존경스러워졌고 비록 누더기를 걸쳤던 거지 시절에 그도 소중했지만 이제 정체를 드러낸 그의 위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 여인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문 앞까지 도달하자 화려한 관복을 입은 전령들이 말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와 덕칠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고 주상전하의 명을 받들어 대군 대합하를 모시러 왔나이다라고 외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군이라는 말에 경악하며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고 최만식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설아 또한 남편의 정체가 왕의 동생인 대군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덕칠하니 이현대군은 전령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때가 되었음을 알렸고 이제 청송마을의 작은 기와집은 더 이상 이름 없는 거지의 처소가 아닌 왕족의 거처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현대군은 설아의 손을 잡고 전령들 앞으로 나아가 이분이 나의 아내이자 이 집의 안주인이니 극진히 예우하라고 명했고 전령들은 설아에게도 머리를 숙이며 왕실의 법도에 따라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설아는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품위를 잃지 않고 그들의 인사를 받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설아를 최참판댁 규수가 아닌 왕실의 부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부의 막바지에 이르러 갈등은 최고조를 지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설아와 이현의 앞날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화려하고도 험난한 왕실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밤이 지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신을 박대했던 일들을 탓하지 않겠으나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교시를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넓은 도량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려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만식은 관가로 압송되어 그간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가 가로채려 했던 설아의 재산은 모두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으며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고 이현은 이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겠다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유배 생활과 거지로 위장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어가는 밤 청송마을의 하늘 위로 밝은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었고 설아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겪었을 고통과 인내의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더욱 꼭 맞잡아 주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변했어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사랑과 신뢰는 변함이 없었으며 이제 두 사람은 더 큰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며 길었던 2부에 긴장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존경과 찬사로 바뀌었고 설아는 비로소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품에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떠들썩했던 소란이 지나고 청송마을에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설아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나 옆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자신과 함께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던 남편의 자리에는 이제 위험 있는 왕실의 기운이 감도는 듯했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방 안의 낡은 가구들조차 예사롭지 않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간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혹시 꿈은 아닐까 싶어 자신의 볼을 가만히 만져보았지만, 마당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절도 있는 발자국 소리는 이 모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입었던 낡은 거지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옷들은 비록 해지고 냄새가 났지만 지난 시간 동안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소중한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옷을 개던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옷감 깊숙한 곳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던 눈부신 옥패와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어젯밤 전령들 앞에서도 당당히 빛나던 그 옥패를 다시 마주한 설하는 남편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거지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가슴속에 품었을 남모를 고통과 인내를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밖으로 나선 설아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당에 서 있는 남편 이현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그 남루한 거지는 온데간데 없고, 정갈한 관복을 갖춰 입고 전령들에게 엄격한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구름 위를 거니는 고귀한 학처럼 위엄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현은 아내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인자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 눈빛만큼은 예전 거지 시절에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던 그 선하고 맑은 눈동자 그대로여서 설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현은 설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거친 손을 소중하게 맞잡으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 모든 진실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밝히고 부인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경위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지로 위장하여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파란만장한 세월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겪었을 고독과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그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최참판댁 대문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담장 너머로 전개되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며 저마다 놀라움과 경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침을 뱉으며 무시하던 거지, 덕칠이 사실은 왕실의 대군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졌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무례한 언행들이 떠올라 전전긍긍하며 감히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촌장은 서둘러 의관을 정제하고 달려와 이현 대군 앞에 엎드려 무지한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며 머리를 조아렸고, 마당은 순식간에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현은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만식이 휘둘렀던 가짜 빈문서와 그가 가로채려 했던 토지 문서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관가에서 파견된 수사관들과 함께 최만식의 집을 수색하여 그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축제해온 장부와 비리 증거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권력이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만식의 악행은 낱낱이 드러났는데, 그는 설아의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몰래 인장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했으며 마을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고리 대금을 놓아 땅을 빼앗아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개하며 최만식을 규탄했고 그동안 그의 위세에 눌려 말하지 못했던 억울한 사연들을 하나둘씩 이현대군 앞에 털어놓기 시작하며 통곡했습니다. 이현은 백성들의 고통 섞인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설아는 그런 남편의 인자한 풍모를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왜 이 사람을 남편감으로 지목하셨는지 그 해안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유모 김씨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당 한 구석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돌아가신 주인 어른께 드디어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모는 설아에게 다가가 이제는 아씨가 아니라 대군 부인이라 불러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설아는 유모를 꼭 안으며 신분이 어찌 변하든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라며 따뜻한 가족이라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에 쓸쓸하고 가난한 기와집이 아니었으며 왕실 병사들이 지키는 위엄 있는 처소로 탈바꿈하여 마을의 중심이자 정의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현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불러 모은 뒤 직접 옥패를 들어 보이며 왕실의 권위로 최만식의 가짜 문서들을 모두 불태우고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대군 대감의 자비에 감동했고 그동안 설아를 거지 마누라라 부르며 비웃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설아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의 가난과 무지가 빚어낸 실수라 생각하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고 그녀의 넓은 도량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현은 설아와 함께 마을 뒷산에 있는 장인어른의 묘소를 찾아가 정성스럽게 제를 올리며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묘 앞에서 아버님의 유언 덕분에 자신이 목숨을 구하고 이토록 현숙한 아내를 얻었으니 평생을 바쳐 설아를 사랑하고 보살피겠노라 맹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웃음 짓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설아는 남편에게 왜 진작 자신의 정체를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며 이현은 아직 적들이 궁궐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워 입을 열 수 없었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부인이 거지였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으며 그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은 아마도 긴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이제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이겨나가자며 굳은 약속을 나누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노을빛에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니 집안에는 이미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와 대군 대감을 뵙기 위해 줄을 서 있었으며 그들은 저마다 귀한 예물과 음식을 가져와 이현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부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꾸짖으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가져온 선물은 필요 없으니 당장 돌아가서 자신의 고을을 다스리는 데 전념하라고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강직한 성품이 백성들에게는 자애롭지만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서슬퍼런 칼날 같음을 보며 그가 장차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설아는 남편을 위해 오랜만에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정성스러운 저녁상을 차렸는데 비록 화려한 사내 진미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거지 시절 가장 좋아했던 구수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연은 화려한 궁중 음식을 대접하려던 전령들을 물리치고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수저를 들었으며 한술을 뜨고는 역시 부인의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지난 며칠간의 소란을 뒤로하고 평범한 부부로서의 오붓한 시간을 만끽했으며 방 안에는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헌은 설아에게 조만간 한양에서 왕의 교지가 도착하면 자신은 신분을 회복하여 궁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하며 부인의 뜻을 물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은 남편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대궐이든 산골 오두막이든 상관없으니 오직 남편의 뜻을 따르겠노라 대답하며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헌은 그런 설아의 대답에 감동하여 그녀를 품에 꼭 안았고 비록 화려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청송 마을에서의 이 소박하고 진실했던 시간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이연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자신이 거지 시절 얻어먹었던 고마움을 갚겠다며 맛있는 떡과 과일을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은 대군대감의 품에 안겨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현의 이런 소탈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며 과거에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을 반성했으며 진정한 고귀함이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설아 역시 아이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씻겨주며 대군 부인으로서의 권위보다는 마을의 맏언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을 실천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망쳤던 최만식은 인근 숲속에 숨어 있다가 결국 이연이 보낸 병사들에게 붙잡혀 포박된 채 마을 광장으로 끌려왔으며 그의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은 예전의 기고만장의 기세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연은 관가에 명령하여 최만식을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게 했으며 그가 착복했던 모든 재산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환수하여 가뭄이나 흉년 때 백성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악인이 응징을 받고 정의가 바로 섰다며 환호했고 청송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공정한 처사를 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시련이 오늘의 이 평화를 위해 존재했던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으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마을 곳곳을 누비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남편의 정치를 보좌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설아를 보며 진정한 양반 가문의 규술한 저런 품격과 자애로움을 갖춘 사람이라며 칭송했고 설아의 이름은 청송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양에서 온 전령이 다시 도착하여 이연 대군의 무죄가 입증되었으며 임금께서 속히 대궐로 복귀하라는 엄명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마을 전체는 다시 한번 큰 술렁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연은 마을 사람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마지막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주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며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유모 김씨에게는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거처와 재산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설아는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과 함께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떠나기 전 설아의 손을 잡고 마을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이자 이연이 거지 생활을 하며 세상을 배웠던 소중한 장소였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이 나무 아래에서의 기억이 자신을 더욱 겸손하고 강인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대궐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의 낮은 목소리를 잊지 않는 현명한 왕족이 되겠노라 나무 앞에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설하는 남편의 곁에서 그 맹세를 함께 증언하며 자신 또한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부인이 되어 남편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이연이 준 떡을 손에 쥐고 흔들며 대군대감 꼭 다시 오시라며 목청껏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현과 설아는 마차에 오르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동안의 정에 감사를 표했고 특히 유모김 씨를 꼭 안아주며 건강히 잘 계시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청송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곳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교훈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이현은 설아에게 궁궐 생활의 엄격함과 복잡함에 대해 미리 일러두며 부인이 혹시라도 힘들어할까봐 걱정하는 기색을 내비쳤지만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거지와 혼인하여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견뎌낸 자신인데 궁궐의 그 어떤 법도나 시기 질투가 무엇이 두렵겠느냐며 오히려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현은 그런 아내의 든든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얻은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이자 축복임을 확신하며 한양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3부의 막을 내리고 4부에서는 한양 궁궐에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새로운 도전과 최후의 갈등 해결을 향해 나아가게 되며 설아의 지혜가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청송마을에서의 시련과 극복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그 결실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해 나갈 준비를 마친 이현과 설아의 앞날에는 찬란한 빛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차의 흔들림 속에서 설아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으며 꿈속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잘했다.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듯한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화려한 행렬이 청송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마을 전체는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인 듯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눈을 의심하며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준말을 탄 이현대군과 그 옆에서 고귀한 가마를 타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설아의 모습은 일전에 누더기를 걸치고 비웃음을 사던 그 거지 부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진 말들과 행동이 떠올라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왕실의 위험 앞에 숨을 죽이며 오직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흙바닥에 이마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가마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정든 풍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고 한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던 아이들과 손가락질하던 안악들이 이제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란 참으로 무상한 것이며 사람의 마음 또한 상황에 따라 조석으로 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을 향한 미움보다는 연민의 정이 앞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곧 마을 광장에서는 이현 대군이 주관하는 대규모의 정화와 보상의 시간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이는 청송마을의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고 설아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현대군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 마련된 높은 자리에 앉아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그 곁에는 설아가 단아한 모습으로 앉아 남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 위엄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이현은 품 안에서 왕실의 옥새가 찍힌 교지를 꺼내어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이현 대군의 무죄 방면과 더불어 그동안 그를 도왔던 설아 가문에 대한 특별한 포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낭독될 때마다 탄성을 내뱉었고 특히 설아의 아버지가 사실은 유배 중인 대군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왕실의 명을 수행하던 충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설아를 거지 마누라라 부르며 조롱했던 최만식의 추종자들과 일부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했고 대군 부인이 되신 설아의 자비로운 처분만을 간곡히 구걸했습니다. 이현은 그들의 비겁함을 꾸짖으면서도 진정한 용서란 안갚음이 아니라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원한과 오해를 씻어내겠노라 선포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곁에서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바랐던 것은 화려한 신분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었다며 이제라도 명예가 회복되어 기쁘다는 소회를 밝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최만식이 위조했던 모든 빈문서와 강제로 빼앗았던 땅 문서들이 광장 한가운데 쌓여 높다란 종이 더미를 이루었고 이현의 명령에 따라 횃불이 던져지자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꽃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타오르는 가짜 문서들을 보며 마을 농민들은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최만식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났던 이들도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설아는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그동안 자신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도 저 연기와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비로소 아버지가 원하셨던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악의 축이었던 최만식은 이미 관가로 압송되어 엄중한 처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으며 그가 마을 곳곳에 심어두었던 간신 배들도 이현 대군의 서슬퍼런 추궁 앞에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등 마을의 부패한 기운이 한꺼번에 청소되었습니다. 이현은 이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착복했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마을의 도로를 정비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술소를 세우는 데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진정한 왕족의 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청송마을에 진정한 주인이 나타났다며 이현과 설아를 향해 만세를 불렀고 광장은 눈물과 환희가 뒤섞인 감동의 도가니로 변하여 한참 동안 그 열기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신문과 정리가 일단락되자 설아는 남편과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자신의 옛 기와집으로 향했고 그곳은 이미 왕실 병사들과 장인들이 투입되어 예전의 낡은 모습을 벗고 고귀한 품격을 되찾아 정갈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설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마당의 잡초는 사라지고 고운 모래와 잔디가 깔린 정원을 보며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현은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이 집은 단순히 양반가의 가옥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사랑과 인내가 결실을 맺은 성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라며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집안 곳곳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부녀자들은 설아의 집으로 찾아와 자신들이 정성껏 마련한 떡과 과일을 바치며 과거의 무례함을 사과했고 설아는 그들을 기꺼이 방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예전처럼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악들은 대군 부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겸손하고
따뜻한 설아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으며 앞으로는 설아의 뜻을 받들어 마을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설아는 그들에게 비단옷이나 폐물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 간의 신뢰와 사랑이라며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하여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안주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헌대군은 마을 청년들을 모아 무예를 가르치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가짐에 대해 설파하며 단순히 신분 높은 왕족이 아니라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마을 청년들은 대군의 가르침에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는 거지 시절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보았던 백성들의 실제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꼼꼼히 메모하며 장차 조정에 복귀했을 때 펼칠 큰 뜻을 다듬어 나갔으며 이는 훗날 그가 명망 높은 정치가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청송마을은 이제 단순히 산골 오두막이 모인 곳이 아니라 왕실의 가르침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모범적인 마을로 변모하여 인근 고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광장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마을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의 갈등과 반목을 씻어내고 하나가 되는 화해의 잔치였습니다. 설아는 집안에 비축해 두었던 귀한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내놓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잔치 현장에는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때 설아를 비웃던 이들도 이제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며 술잔을 기울였고 마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현과 설아는 잔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었고 특히 자신들에게 몰래 밥을 챙겨주었던 가난한 노파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고운 비단옷과 약재를 선물하여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백성들과 어우러져 춤을 추기도 하고 그들의 소소한 고민을 들어주며 진정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내려앉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산울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청송마을의 어두웠던 과거를 말끔히 씻어내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이현은 조용히 설아의 손을 잡고 마을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는데 그곳은 여전히 고요하고 듬직하게 서서 두 사람의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나무를 어루만지며 이곳에서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던 당신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노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비록 거지의 아내로 살았던 시간이 힘들었을지라도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며 화답했고 두 사람의 안익 사랑은 시련을 거쳐 더욱 단단하고 깊어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설아는 집안을 더욱 정갈하게 단장하며 남편과 함께 보낼 평화로운 나날을 준비했고 유모 김씨는 집안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노련한 솜씨를 발휘하며 대군 부인의 가문을 빈틈없이 보필해 나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이제 수시로 설아의 집을 방문하여 집안일을 돕거나 바느질감을 가져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등 집안은 연일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였으며 예전에 차갑고 쓸쓸했던 분위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이런 변화된 일상이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에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고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기도하는 일과를 이어갔습니다. 이현대군은 관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마을의 세금을 감면하고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를 축조하는 등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신 오직 마을의 발전과 백성들의 편안한 삶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를 견지했으며 이는 설아에게도 큰 자부심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현대군을 단순히 두려운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어버이처럼 따르기 시작했고 청송마을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외부의 침입이나 재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다시 한번 전령이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임금께서 이현대군에게 조정의 중책을 맡기기 위해 속히 이끌어라라는 정식 교지와 함께 설아를 왕실에 정경부인으로 봉한다는 파격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다시 한번 경사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설아가 드디어 나라가 인정한 최고의 여인이 되었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설아는 갑작스러운 큰 명예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연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덕분에 품위를 잃지 않고 교지를 받아들였으며 이제는 한 마을의 안주인을 넘어 나라의 국무를 보필하는 귀한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설아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손수 지은 예쁜 옷들을 한 벌씩 나누어 주며 너희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니 항상 정직하고 용감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당부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설아 부인과의 이별이 아쉬워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렸으며 설아 또한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언젠가 꼭 다시 돌아와 너희들의 성장을 지켜보겠노라 약속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자애로운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가르침과 덕망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기로 마음을 모으는 등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현대군은 마을의 노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들의 건강을 살피고 필요한 약재와 식량을 넉넉히 지원해주며 어른을 공경하는 왕실의 법도를 몸소 실천하여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노인들은 대군 대감의 따뜻한 손길에 감격하여 만수무강을 빌어주었고 이헌은 그들의 축복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이 거지 시절 받았던 작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진정한 대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났으며 이는 이헌과 설아가 보여준 인내와 진실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었음을 마을 사람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아는 남편과 함께 마당의 평상에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는데 거지 남편을 맞이하며 겪었던 수치와 고통들이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때 아버님의 유언을 거절했거나 남편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무시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진정한 행복은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현은 설아의 손을 잡고 내일이면 우리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겠지만 이곳 청송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될 것이라며 그녀의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전하며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설아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위협이나 비웃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정겹게 들려오는 이 밤에 설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임을 확신하며
다가올 한양에서의 새로운 삶 또한 남편과 함께라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모든 갈등은 해결되었고 악인은 처단되었으며 명예는 회복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앞날에 펼쳐질 찬란한 영광과 평화뿐이라는 사실이 달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으며 마차에 오르는 설아의 등 뒤로 청송마을의 산들이 웅장하게 서서 그들을 축복하는 듯했고 설아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정든 고향의 모습을 가슴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이어는 설아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는 내가 부인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겠노라 다짐하며 말머리를 한양으로 돌렸고 두 사람의 행렬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길 위를 당당하게 가로지르며 나아갔습니다. 사부의 막은 이렇게 화려하고도 평온하게 내렸으며 이제 마지막 오브에서는 한양에서의 안정된 삶과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한양에서의 번잡한 생활을 뒤로하고 이현대군과 설아 부인이 다시 청송마을의 옛집으로 돌아오던 날은 온 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풍을 두른 듯한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왔으며 두 사람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길목마다 꽃을 뿌리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설아는 가마창을 열고 익숙한 흙내음과 산바람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쉴 곳에 도착했음을 직감했고 남편 이연의 손을 잡으며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공기만큼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이는 이연대군이 베푼 자애로운 정치와 설아 부인의 따뜻한 품성이 마을 구석구석에 스며든 덕분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문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으며 가난한 이웃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억울한 이들은 지혜를 빌리기 위해 스스럼 없이 기와집 문턱을 넘나드는 정겨운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들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고귀한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겸손함을 잃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귀감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가을은 유독 깊고 고요하여 저녁 무렵이 되면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연은 대궐의 화려한 보좌보다 이 작은 마을의 평상을 더 소중히 여겼고 시간이 날 때마다 평상복 차림으로 마을을 돌며 농사일을 돕거나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거지 시절 느티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잊지 않기 위해 늘 스스로를 경계했으며 그런 남편을 보며 설아는 자신의 선택이 세상에서 가장 옳았음을 다시 한 번 깊이 확신하곤 했습니다. 설아의 집 마당에는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이 만발하여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으며 유모 김씨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집안의 살림을 정갈하게 보살피며 웃음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가끔씩 지난날 덕칠이라 불리는 시절의 대군대감을 떠올리며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우리 서방님이 왕족이실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우스갯소리를 던져 집안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유모의 농담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비록 험난한 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왔지만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이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는 양분이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설아를 보면 도망치는 대신 앞다투어 달려와 인사를 건넸고 설아는 아이들의 고운 손에 항상 맛있는 조청 육아나 갓 구운 떡을 쥐어주며 그들의 맑은 꿈을
응원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때 거지 마누라라며 놀림을 당하던 시절의 아픔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 때마다 설아의 가슴속에는 표현할 수 없는 벅찬 행복이 차올랐으며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화목해졌습니다. 이현 대군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며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여 청송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등불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이 되자 설아는 남편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화려한 궁중 요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처음 마음을 나누었던 시절의 소박한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나물들이 향긋한 내음을 풍기며 상위에 올랐으며 가마솥에서 갓 지어낸 쌀밥은 윤기가 자르르 흘러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설아는 밥상을 차리며 남편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고대했고 그 소박한 일상이 자신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물임을 매 순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마당에 놓인 평상을 정갈하게 닦고 설아가 차려온 밥상을 받으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아내가 정성껏 무친 나물을 한 입 먹고는 역시 부인의 차례싸아가 손맛이 천하제일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서로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지난 세월의 고생담을 웃으며 나누었고 그 대화 속에는 깊은 신뢰와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은 설아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아직 저 느티나무 아래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아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온기는 마당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으며 나무 위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조차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정겹게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눈을 깊게 응시하며 신분이 왕족이든 거지이든 자신에게는 그저 따뜻한 심성을 가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남편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범하게 늙어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권력과 명예는 구름처럼 덧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소박한 저녁 식사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을 진정한 가치임을 약속하며 아내를 향해 따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을 느티나무 쪽으로 천천히 산책을 나섰는데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서자 이현은 잠시 옛 생각을 하는 듯 눈을 감았고 그곳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세상을 원망하던 자신을 구제해준 설아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곁에서 나무 몸통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아버님이 왜 이곳에서 당신을 찾으라고 하셨는지 이제는 그 깊은 뜻을 다 알 것 같다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에서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청송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최참판댁의 등불만은 늦은 밤까지 은은하게 빛나며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등대처럼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등불을 보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었고 대군 대감과 설아 부인이 자신들과 함께 이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마을 전체를 감싸하는 이 고요함이 영원하기를 빌며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밤바람의 시원함을 느꼈고
자신이 일궈낸 이 평화로운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사랑채 앞에 놓인 챗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고, 이현은 설아를 위해 자신이 궁궐에서 배운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을 읊어주며 분위기를 더욱 낭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시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신분이 회복된 뒤에도 여전히 문학적 감수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은 남편의 모습에 다시금 사랑에 빠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두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하나로 뭉쳐졌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유모의 평온한 코골이 소리는 이 집안에 흐르는 평화가 얼마나 깊고 안정적인지를 대변해주는 정겨운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이현은 설아의 손등에 난 작은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것이 자신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훈장이라며 미안해했지만, 설아는 오히려 이 흉터 덕분에 당신이라는 귀한 인연을 맺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대답하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현숙하고 지혜로운 말솜씨에 이현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신이 만약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더라면 결코 지금과 같은 내면의 평화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아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 소중한 것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임을 깨닫고 깊은 신뢰 속에서 밤의 고요함을 함께 나누며 침묵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윽고 취침 시간이 다가오자 설아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이부자리를 정성껏 펴고 방 안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놓았으며, 남편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머리맡에 시원한 물 한 그릇을 준비하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아내의 이런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번 고마움을 표현하며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이불을 정리하는 등 권위적이지 않은 남편의 글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의 석가래를 바라보며 내일 해야 할 소소한 일들을 계획했고, 그 대화는 어느덧 가느다란 숨소리로 변하며 깊은 수면의 세계로 접어드는 서곡이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꿈속에서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와 함께 이제는 걱정 마라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거지였던 이현을 사위로 삼으라고 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의 정체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진정한 인간미와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자신의 임무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것임을 다짐했고, 그렇게 청송마을의 규수는 대군 부인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을 밖 숲속에서는 부엉이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고, 시냇물은 바위 사이를 흐르며 졸졸거리는 소리로 자장가를 대신해주고 있었으니 온 천지가 두 사람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지키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시기나 질투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두 사람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신들의 곁에 머물러 주기만을 바라며 각자의 방에서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청송마을의 밤은 그렇게 만인의 축복 속에서 깊어갔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와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진실한 사랑의 상징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헌대군과 설아 부인의 이야기는 훗날 이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을 보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고, 그들의 사랑은 청송마을의 자랑이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준 인내와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은
삭막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으며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들의 이름은 따뜻한 등불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절정에 달해 모든 갈등과 시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평온한 침묵만이 감도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설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보다 더 큰 안도감을 주었고, 그녀는 남편의 품속에서 자신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를 살짝 흔들며 지나갔지만 방 안의 온기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촛불조차 제 역할을 다하고 스스로 몸을 낮추어 두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빛을 거두어드렸습니다. 이제 청송마을은 어둠의 장막 속에서 완전한 휴식에 들어갔으며 내일 아침이면 다시금 활기찬 햇살과 함께 두 사람의 더 큰 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마친 채 고요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연은 잠결에도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이 행복이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의 무의식적인 맹세가 몸에 배어버린 결과였을 것입니다. 설아 또한 남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그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하며 평생토록 겪어보지 못한 가장 깊고 평안한 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깊었으나 그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으며 두 사람의 인연은 실타래처럼 엉키지 않고 곧게 뻗어나가 나라와 백성을 보살피는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될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 앉아있던 부엉이가 날갯짓을 하며 숲으로 돌아가자 청송마을의 밤은 이제 완전한 정적 속에 안착했고 이야기의 모든 실타래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묶여 완결되었습니다. 설아와 이연대군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그리고 기적 같은 반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며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심어주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설아와 이현이 누렸던 그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느끼며 가장 편안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깊어가는 밤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설아. 부인의 지혜로운 마음과 이현 대군의 듬직한 위엄이 여러분의 꿈길을 지켜주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지친 영혼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이 이야기 속 두 사람처럼 진심을 믿고 인내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찬란한 정체가 밝혀지고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앉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모든 소음이 사라진 방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설아와 이현이 나누었던 그 따뜻한 밥상의 온기를 떠올리며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깊은 잠에